지금 유럽의 여성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고 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럽을 동경하고 유럽과 비교하며 스스로 한국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최고라고 말하는 북유럽 출신 여성의 심정이었던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시작하기 앞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자란 엘레나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꿈을 안고 스톡홀름에서 일했죠.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유럽의 경제 상황과 높은 생활비에 지쳐갔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스톡홀름의 작은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답답한 게 많아.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아. 제 말을 들은 친구 소피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럽이 훨씬 낫지 않아? 한국에서 외국인이 살기 어렵다던데.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죠. 친구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국가로의 이주는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아. 최근 한국에 가본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비웃음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중국인 남성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양이었죠. 그는 무례하게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다는 거야? 유럽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지. 한국이 젊을 때는 좋을 수 있지. 하지만 나이 들면 후회할 거야. 스웨덴의 노후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잖아.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적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거슬렸지만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걸까?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대화 주제를 바꿨지만 저는 그 중국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을수록 제 마음은 확신으로 차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유럽에서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매달 나가는 높은 세금과 생활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도 경쟁이 심해 현실에서는 자리 잡기 어려웠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10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도 들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스웨덴에서의 28년은 안전하고 편안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유럽에서의 삶은 내가 원했던 것과 달랐어요. 기회도 적고 월급도 적고. 한국에서는 다를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절차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공항에서 나와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과 정돈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 시설들.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스웨덴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은 활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여기 정말 깨끗하네. 게다가 인터넷도 빠르고. 택시 기사님께 말을 걸자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관광지도 추천해 주시고 한국 생활에 대한 팁도 알려주셨어요. 스웨덴에서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머물 곳은 홍대 근처의 쉐어하우스였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 그 크기에 놀랐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옷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월세는 50만 원으로 스웨덴에서 비슷한 방을 구하려면 적어도 3배는 더 지불해야 했을 거예요. 특히 첫날부터 한국의 편리함을 체험했습니다. 심야에도 문을 연 편의점, 24시간 배달되는 음식,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빠른 와이파이.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죠. 첫날 저녁 근처 식당에서 먹은 한국 음식의 맛과 가격에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외식 한 번이 큰 부담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 외식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어떨까? 정말 유럽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첫인상만으로도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저는 영어 강사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외국인으로서 첫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놀랍게도 월급은 스웨덴에서 받던 것과 비슷했지만 첫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내 월급에서 세금이 이렇게 적다고. 스웨덴에서는 절반이 넘게 빠져나갔는데, 스웨덴에서는 소득세가 30%가 넘었는데 한국은 10% 정도였어요.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제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저녁 영국에서 만났던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리처드 교수님, 한국에서 세금이 이렇게 낮다는 게 놀라워요. 실제 소득이 훨씬 높아요. 화면 속 리처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유럽보다 훨씬 낮지.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져. 게다가 한국은 사회보장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서 유럽처럼 높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빌딩들과 활기찬 거리. 한국의 경제적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화상 통화를 마치고 카페로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스웨덴 카페에서 만났던 그 중국인이었습니다. 장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우연히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제가 리처드 교수와 나눈 대화를 일부 엿들은 모양이었어요. 그건 착각이야. 한국은 숨겨진 비용이 많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장웨이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왜 그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방문해 적금 상품에 가입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아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이자율이 높아 저축할 맛이 났습니다. 게다가 공과금도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특히 인터넷 요금은 스웨덴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점점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유럽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복지 측면에서는 스웨덴이 앞서지만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여유는 한국이 훨씬 컸습니다. 낮은 세금, 저렴한 공과금, 합리적인 주거비.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스웨덴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 월급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을요. 주말이 되자 한국의 생활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근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채소, 과일, 육류. 다양한 식품들의 가격을 확인하며 스웨덴과 비교했죠. 일부 수입 제품은 비쌌지만 대부분의 식품은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특히 식당에서의 가격 차이는 더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 회사원들로 붐비는 식당가에 들어섰어요. 8,000원짜리 김치찌개 정식을 주문했는데 반찬도 푸짐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3만 원은 지불해야 했을 거예요. 이 커피 한 잔이 4,000원이라고. 스웨덴에서는 최소 10,000원이었는데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손님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은 커피값이 비싸다고 불평이 많은데 외국보다는 싼가 보네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비싸게 느껴질지 몰라도 유럽 물가에 익숙한 저에게는 정말 저렴했어요. 카페를 나와 동네를 산책하던 중 또다시 장웨이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강남에 가보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요. 강남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라고 들었어요. 장웨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강남에 가봐야 해. 내가 데려다 줄게. 호기심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장웨이와 함께 강남을 방문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거리, 그리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죠. 장웨이는 일부러 비싼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기 강남이야. 한국도 이렇게 비싸다고. 메뉴판을 가리키며 장웨이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비쌌지만 제가 살던 곳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난 쉐어하우스에서 50만 원으로 살고 있어.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야. 제 대답에 장웨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강남의 비싼 곳을 보여줘도 전체적인 생활비는 유럽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리처드 교수와 다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강남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물었어요. 생활비도 한국이 훨씬 합리적이야. 유럽에서는 모든 게 비싸잖아. 리처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구조가 효율적이야. 식품, 교통, 주거. 모든 면에서 유럽보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물론 강남 같은 부촌도 있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유럽에서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줬어요.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생활비 측면에서는 훨씬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주말 오후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압구정동을 걷고 있었어요. 거리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스웨덴에서도 보기 어려운 차들이 여기서는 흔했어요.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리처드 교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화상통화로 제가 보는 거리 풍경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세금 부담이 적어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많거든. 리처드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한국이 더 부유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어요. 유럽은 복지를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소비 여력은 줄어듭니다. 반면 한국은 세금 부담이 적어 개인의 소비가 더 활발했죠. 통화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가려는데 장웨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통화 내용을 일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소비에 빠졌어. 유럽은 훨씬 합리적이라고. 장웨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적대적인 걸까요? 장웨이, 당신은 왜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장웨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어요. 난 중국 출신이야. 유럽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음식점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 그제서야 장웨이의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단순한 라이벌 의식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세금 부담이 적고 생활비가 합리적이며 사회 시스템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합리적인 경제 구조가 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달이 되어가는데 점점 이곳이 내 집처럼 느껴지고 있어. 유럽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경제적 여유와 생활의 편리함이 저를 한국에 정착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3개월이 지나자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경험으로는 이런 행정 절차가 보통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등록증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보통 1, 2주 정도 걸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직원의 대답에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비슷한 절차가 최소 한 달은 걸렸거든요. 정말로 2주 만에 문자가 왔고 새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나왔어? 유럽에서는 최소 한 달은 걸리는데. 등록증을 받아들며 감탄했어요. 출입국 관리소를 나오는데 또다시 장웨이와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그가 저를 의도적으로 따라다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모르면 행정 처리하기 어렵지 않나? 장웨이가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유럽보다 훨씬 편리해. 대부분의 서비스가 영어로도 제공되고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영어는 할 줄 알아. 게다가 번역 앱도 있잖아. 장웨이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비난할 구실을 찾지 못한 거죠. 그날 저녁 스웨덴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의 행정 경험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빨라요. 행정 처리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스웨덴에서는 모든 일이 느릿느릿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48시간처럼 느껴져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낯선 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염려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하면 됐어요. 스웨덴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은행 업무였어요. 계좌 개설부터 송금, 적금 가입까지 모든 것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간단한 계좌 변경도 은행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서의 행정 경험은 유럽의 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고 비효율적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언어 장벽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이점이 훨씬 컸어요. 주말을 맞아 서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지하철 앱을 다운받고 노선도를 살펴봤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역사와 정확한 시간표에 감탄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죠. 스웨덴에서는 교통카드와 일반 결제카드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저렴하고 깨끗해. 게다가 시간도 정확해. 경복궁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대학생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신가 보네요. 한국 지하철이 마음에 드세요?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스웨덴에서는 버스가 자주 지연되고 운행 간격도 길어서 불편했거든요. 여기는 몇 분마다 전철이 오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학생은 자랑스러운 듯이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심야버스, 24시간 택시, 그리고 카카오 택시 같은 편리한 앱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데 또다시 장웨이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본 모양이었어요. 차가 너무 많고 지하철도 복잡해. 유럽이 더 편하네. 장웨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단점만을 찾아내려 했지만 제 경험은 달랐어요. 하지만 유럽은 대중교통이 느리고 버스가 자주 끊기잖아. 여기는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스웨덴에서 이 정도 거리면 3배는 비쌌을 거예요. 장웨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걸까요?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믿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지하철로 광화문, 명동, 동대문, 그리고 한강까지. 모든 곳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스웨덴의 스톡홀름도 아름답지만 서울은 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로 향했어요.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혈관 같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한국 사회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았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어요. 대중교통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유럽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주문은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특히 한국의 24시간 문화는 저에게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이 켜진 편의점, 24시간 배달되는 음식, 심야까지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죠. 밤 11시, 작업에 몰두하다 배가 고파졌어요. 스웨덴이었다면 이미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을 시간이지만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음식 배달 앱을 열었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니. 30분 후 따뜻한 치킨과 콜라가 배달되었습니다. 배달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음식을 받아들었어요. 심야에도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니.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해. 책상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늦게도 불이 켜진 빌딩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한국은 24시간 깨어있는 나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옆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카페 밖으로 나오는데 또다시 장웨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엘레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장웨이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그와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사실 내가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저 질투였던 것 같아. 장웨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손님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장웨이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도 결국은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장웨이,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야.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한국의 좋은 점을 배워 내 사업에 적용해봐야겠어. 장웨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살까?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도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녁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한 클럽에 갔어요. 밤늦게까지 음악과 춤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한국의 밤문화도 자유롭고 활기찼어요. 물론 유럽의 클럽과는 분위기가 달랐지만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활기찬 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실제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점, 효율적인 시스템, 편리한 생활 환경.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스웨덴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은 옳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익숙한 안정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시겠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